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컬럼이다 보다 갑자기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좀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또 조회수도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최근에 이슈들 바탕으로 해서 창업 강의를 좀 하기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모두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 실제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특히나 지금 지원 사업 시즌이니까 이 시즌에 지금 올해 2026년도에 가장 핫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 뭐 코워크, AI 툴로 이제 뭐 해보겠다는 아이템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제가 창업 아이템 이제 사업 계획서 검토나 이런 멘토링을 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한 30건 하면은 그 중에서 한 두세 건만 AI가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AI가 그냥 살짝 색깔만 묻은 게 있고 그게 메인인 게 있고, 또 근데 또 반대로 그냥 그걸 이용해서 뭔가 아이템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참 이게 사업의 관점에서, 창업의 관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콘텐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AI 관련해서는. 그래서 한번 그 창업 보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AI 쪽 툴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관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이제 좀 피지컬 AI 쪽으로 많이 좀 이제 연구나 이런 쪽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창업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AI로 하는 1인 스타트업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1인 스타트업 가능하고요. 1인 유니콘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사업에서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럼 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라고 하는 요소가 창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컨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은 한 4, 5년 전, 이제 코로나 시즌 때부터 굉장히 핫하긴 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는 AI 엔지니어 자체가 많지가 않았었고, 학교에서도 이제 막 그런 이론들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던 그 학생들이 이제 그때서야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코딩으로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조금 배워본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 무슨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창업해보겠다고 나오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AI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지원 사업도 잘 받고 투자도 잘 받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한 2, 3년 전쯤 됐을 때는 이제는 AI가 조금 더 사람들의 틈에 조금 더 스며들어 있고,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AI로 뭔가가 나오는 것들이 제법 솔루션들이 있었던 그런 이제 2, 3년 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과거라고 하는 이제 시기였다고 보고, 이 시대가 이제 되면서 AI에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딱 과거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만 해도 AI 스타트업이 제법 할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때쯤만 해도 AI가 툴로서 존재를 했지, 그 AI 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뭔가는 그쪽에 도메인 날리지가 풍부하고 그쪽에 전공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즉 뭐 딥러닝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인공신경만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원리 자체야 이미 나온 지가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로 뭔가 코딩을 해서 뭘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런 개발자 전문가들의 영역이었고, 저도 사실 그건 잘 모르거든요. 기본적인 논리 정도만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걸 가지고 창업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못 구해가지고 진짜 안달이었던, 굉장히 개발적하기 힘들었던 시기가 한 2, 3년 전.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관련된 영상도 좀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1년, 2023년이죠. 2023년, 2년 그때쯤 됐을 때 챗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생성형 AI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냥 카톡 하듯이 채팅창에 말을 치면은 그게 갑자기 문서를 만들어주고 글을 만들어주고 코딩을 대신해주고, 그게 갑자기 한 2022년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도가 됐을 때는 굉장히 그게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된 거고 23년도 중반쯤 되니까 이제는 뭐 챗GPT가 없으면 거의 그런 문서나 이런 페이퍼워크나 코딩 자체가 실상적으로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때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전에는 내가 개발자가 없어서 이 일을 못했고 이런 사업 계획서나 이런 글 쓰는 걸 못해서 지원 사업도 못 냈고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딱 2023년도 후반부터 이런 챗GPT나 뭐 제미나이 그때 아직 안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뭔가 좀 시장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계속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 그걸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같은 게 되게 유명해졌고 그걸 가지고 검색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24년도, 25년도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아직도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있긴 있지만은 과거만큼은 아니고 뭐 지금은 뭐 한 달에 20불 정도 내고 쓰는 거는 진짜로 너무 필수적인 일이 됐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고 버전 써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거의 뭐 AI 비용으로만 막대한 비용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1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창업을 쉽게 생각하게 된 거죠. 사업 계획서도 쉽게 써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잘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작년부터 컨설팅 건이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하고 작년은 진짜 공 하나가 빠졌어요, 매출이. 공 하나가 빠져서 10분의 1, 그건 무슨 얘기냐. 제가 컨설팅 비용을 적게 받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깨 표준 정도로 받는데 그게 싸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한 달에 20불, 22불 이거 내면 얘가 내가 원하는지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쓰지 못한 퀄리티의 글을 막 써주잖아요, 막. 그것만 해도 만족스러운데 그거에 몇십 배 더 되는 돈을 한 시간에 태우면서 이걸 이런 이제 논리가 생기니까 정말로 저도 컨설팅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컨설팅 잘 안 하는 이유도 그것도 커요. 굳이 뭐 AI로 다 해갖고 와가지고 뭐 요것만 첨삭해달라 그러는데 사업계에서는 뭐 개판 나고 있는데 그걸 뭐 한두 시간 30분에 뭐 첨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문서 요약, 뭐 서비스 대행, 뭐 정리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넘쳐나요. 그게 작년도. 그래서 작년도에 생성형 AI로 뭐 하겠다는 아이템 중에 획기적이지 않은 거의 대다수의 그냥 아이디어 수준은 거의 대부분 지원 사업에서 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은 오히려 하드웨어나 약간 BAI를 쓰는 부분들, 뭐 식품 이런 거, 기후기술, 이런 것들이 좀 흥했던 시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대변혁이 일어나죠. 오픈클로라고 하는 그 이슈가 생기고 클로드 에이전트 코워크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중간을 하지 못해서 시작조차 못했다가 중간을 할 수 있게 돼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중간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이 중간을 못하니까 개발을 못하니까 개발자를 못 구하니까 시작조차 못했고 작년까지는 내가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툴이 챗GPT나 제미나이가 다 해줘. 뭐 NT 그래피티 이런 게 해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템을 계속 만드는 분들이 있었다. 그럼 올해는 이게 없어요. 이게 중간이. 그냥 넣으면 얘가 여기까지 해줘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즉 에이전트. 그러니까 내가 중간을 고민 안 해도 되는. 즉 그냥 AI 자체가 개발도 하고 다 해주는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중간을 맡고 있던 직급이 아예 직업이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막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고용이 줄초상 나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도 그 시대로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그냥 AI를 조금만 할 수 있어도 각광받는 그런 시대. 작년, 재작년에는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조금만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뭔가 좀 아이템만 잘 만들면 되던 시대. 지금은 그냥 AI가 디폴트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결국에는 나오는 패턴 두 개가 있어요. 에이전트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단에서 이거 이용해서 나 이런 서비스 해볼 건겨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트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물어봐 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그렇게 갖고 온 아이템 중에 거의 한 30개 중에 한 25개 그러니까 거의 6분의 1 이상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사업이 나쁜 게 아니고 지원 사업에 선정 안 될 거다. 예창피 안 되고 초창피해도 안 될 거다. 그게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업 계획서도 뻔해. 심지어 그 사업 계획서조차도 챗GPT 제미나이로 그려와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고 고만고만한 똑같은 내용에 반복되는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내가 20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누구나 20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말고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이 정도 틀을 갖고 오면은 저한테 갖고 왔을 때 뭔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의 그 상한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한선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실제 사업으로도 그렇고 창업 지원 사업이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AI 창업이 실제로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은 일단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년 전이 낫다고요. 저 AI 합니다. 그러면 오 뭔가 저 사람 해줄 거야. 이러면서 약간 무지성으로 돈을 집어넣었던 사람들 이제 안 넣어요. 왜? 월 2만 원이면 누구나 환율이 올라서 3만 원 정도 하죠. 월 3만 원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생성의 AI 툴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룹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져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오면 나는 감동을 받죠. 옆에 더 좋은 걸로 감동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경쟁력이 아니면 뭐가 경쟁력이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온톨로지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식과 경험이에요. AI 툴로 내가 그동안 못하던 개발이나 뭔가 어떤 글을 쓰는 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된 만큼 내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더 나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냥 이렇게 눈을 끼러보면서 저거 문제인데 이거 AI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들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그냥 밖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이렇게 핥아보고 그냥 본 게 끝이야. 사실 그거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일을 실제로 본인이 해본 적도 없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의 문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겉으로 저거 나쁘네. 저거 안 좋네. 저거 못된 거네. 저거 고쳐야 돼. 이러면서 AI를 고칠 거야. 이러면서 이제 AI 기술을 우겨 넣는 거예요. 근데 그 AI 기술도 고도한 기술도 아니고 그냥 챗GPT. 그냥 20불짜리 뭐 이런 거 그냥 써가지고 하는 거죠. 더더욱 문제는 이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은 내가 만든 AI 솔루션을 누군가가 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누가 얼마에 왜 살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실한 논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저건 문제고 난 저걸 해결했고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저 사람들 사갈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제로 계획을 보면은 저 이렇게 만들어서 뭐 사스로 만들 거예요. 요거 한 패키지당 뭐 얼마씩 받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그럼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제가 이런 연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앞에다 돗자리 깔고 얼마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은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좋은 거다 그러고 막 사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누군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마케팅은 그냥 돈 주고 막 어떻게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홍보 이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근데 반대로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 분야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그 도메인 날리지나 그쪽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못하던 것들을 뭔가 이런 AI를 잘 쓸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만든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거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뭐 재활용 뭐 문제예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냥 자기가 평소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서 발견한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게 다야. 그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 얘기를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걸 맞다는 거 위해서 그냥 퍼플렉시티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조사시켜서 그거 해놓고 이거 봐. 이 자료 보니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지금의 한 80% AI 창업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건 이제 커피 머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커피를 좀 먹잖아요. 자, 커피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에 이제 저도 그 자동 커피 머신이 있어요. 캡슐 커피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한 50만 원 정도 하는 되게 좋은 드립 커피 머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또 한 40만 원짜리 그냥 뭐 필립스 거 그냥 그 에스프레소 있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취향은 드립 쪽이라서 저는 그 50만 원짜리 머신을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에스프레소 머신만 봐도
제법 아메리카노가 괜찮아요. 한 2, 3만 원짜리 맥심 커피 이거 해가지고 마시면은 뭐 이게 무슨 진짜 막 무슨 고급 커피숍에서 주는 뭐 진짜 뭐 크레마가 어떻고 뭐 무슨 저 뭐냐 뭐 아로마가 어떻고 이렇진 않아도 그냥 아침에 굉장히 그냥 탁 먹었을 때 진짜 그 저가형 커피 정도 되는 마시면 너무 좋다 할 정도의 그런 진짜 무난한 그런 커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다가 조금만 돈을 태워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들이면은 정말 좋은 커피 머신을 살 수 있어요. 적절한 수준에. 그러면 누구나 그럴듯한 커피를 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들이면은 정말 좋은 진짜 그 이탈리아의 그런 라마르조코나 이런 걸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커피를 누구나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돈만 있으면 한 5천만 원 정도만 하면은 뭐 장비 사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데 입점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카페 차리면 다 사업으로 성공할까?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카페 창업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연관 검색어서 카페 창업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카페 창업의 함정, 프랜차이즈 함정 계속 그런 것만 나오고 나와 보면 거기에 막 프랜차이즈 오래 한 분들 뭐 실제 본인이 사업한 분들이 계속 나와서 막 겁을 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커피 머신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아메리카노 그 샷 내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주면은 팔릴 것 같지만 실상적으로 사업은 커피 머신이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즉 내가 커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즉 나는 커피를 뽑을 수 있어. 나는 커피를 모르지만 나는 커피를 뽑을 수 있어. 그 사실만으로 카페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집에서 한 돈 100만 원 들이면은 정말 좋은 커피 머신으로 그냥 만족할 만한 커피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의 눈높이도 되게 높아져서 내가 2천 원을 주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커피가 내리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부대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계속 고정 비용 나오고 변동 비용 나오고 원두값 올라가고 있고 뭐 마케팅이 어떻고 뭐 그 주변 상권이 어떻고 그런 거 따지면은 실상적으로 내가 커피를 내릴 수 있어라는 사실은 그 전체 1%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챗GPT, 제미나이, 엔티그래피티 다 좋아졌습니다. 커서 AI 다 좋아졌는데 그런 AI 도구는 실상적으로 창업가들한테는 자동 커피 머신하고 똑같다. 즉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내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제서야 커피 정도 내릴 수 있게 된 건데 그걸로 내가 카페 하면 대박 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 써서 온다는 거는 제가 저기 커피 머신으로 이렇게 누르면 커피 내리는 법 알아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저 이거로 카페 차리게 돈 좀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AI로 창업을 한다는 거는 실상적으로는 그 도구를 써서 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기꺼이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지갑을 열 만한 확실한 가치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공감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 해결하는데 이렇게 좋지 않아요? 아니죠. 그게 잘 되면은 개나 소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특히나 AI 툴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 수준을 넘어가서 그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게 됩니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선이 여기로 이제 낮아진 거고요.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하는 거는 이 정도 갭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뭐다? 이른바 온톨로지, 지식과 경험. 근데 그게 대부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스타트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실제로도 AI 툴을 써가지고 제 업무의 한 반 이상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 같이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는 게 더 쉽게 가능합니다. 저는 1인 기업이라서도 힘든 거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1인 유니콘은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그게 모든 분야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유난히 가능한 그런 업종에서 그쪽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가져갈 때 그게 나올 거예요. 저는 컨설팅의 영역이고 교육의 영역이라서 저 혼자서 그런 거를 유니콘으로 만드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또 코딩이나 이런 개발 능력은 저는 기계 전공이라서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AI 툴을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건 되게 좋은 생각이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현장 경험과 실행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AI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그 산업의 진짜 문제를 잘하는 전문가가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컴공과 쪽 사람들이 나 이거 개발 되게 잘하는데 무슨 그러면서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상한 요식업 분야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거 해결하려 그러면은 걔는 100% 망해요. 왜? 그쪽을 모르거든. 그쪽의 현장을 모르고 코딩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딩은 이제는 제미나이가 해요. 챗GPT가 하고 진짜 다 돼요. 그럼 그 친구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진짜 독자적으로 하려면 그 친구가 그 분야에서 팔란티어 수준으로 레벨을 확 올려야 되는데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의 진짜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기술을 길게 설명하는데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정말 원천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팔란티어 정도 수준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뭔가 진짜로 그 AI 에이전트 중에 굉장히 특화된 진짜 이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면 그런 기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시장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고치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AI 개발자도 오래 한 사람들도 정작 자기가 솔루션 개발할 땐 커서 AI로 거의 대부분을 해요, 실제로. 물론 직접 손을 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커서 AI로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굳이 자기 타이핑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 짚는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코딩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단순 코딩은. 오히려 그걸 기획하고 가치를 만들고 뭔가 문제를 잡아가면서 뭔가 실제로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업은 장난이 아니니까. 커피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카페를 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AI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전체 AI 스타트업을 하는 그 사업 안에서 1%는 아니지만 10% 정도밖에 안 된다. 90%는 사업이다. 그 사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팀을 어떻게 꾸리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버틸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나갈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 그걸 할 수 있는 팀의 실행력과 현장 경험을 어떻게든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맞는 사업 구조라고 하는 건 일단 가치 제한이 확실해야 된다. 기술의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고객이 어떤 이득을 보고 그 고객의 타겟 고객이 누군데 이 사람이 실제로 확실하게 내 서비스에 돈을 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면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사업하시는 걸 제가 말릴 권한은 없지만 그런 마인드로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고 투자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95%는 다 그 마인드로 갖고 있더라. 예. 처음에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생각 안 바꾸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요즘에 좀 제가 그래서 컨설팅을 잘 안 해요. 좀 포기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이 근본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 제품이 좋으면 살 것이란 막연한 계획이 아니고 고객이 보는 이득을 정하고 그 고객을 찾아내고 그 고객이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 고객이 살 의향은 있지만은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쓰는 방식이나 어떤 금액의 정도나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수익 모델, 사업 모델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여러분이 예창표, 조창표, 창도표 이런 것들을 이제 창중대 이런 걸 준비하시는데 여기서의 평가는 이제는 아이디어의 가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커피 머신에 버튼을 눌러서 커피를 잘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하게 돈을 주세요가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이 카페 하면 돈 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 커피 머신만 쓰면 다 커피가 다 된다. 카페가 다 된다. AI만 쓰면 다 해결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실제로 지난 수년간 이미 재작년부터 생성형 AI 써서 뭐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초성을 계속 탈락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하고 싶은 사업계획서 쓴다면 뭐가 어떻고 뭐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쓸데없고 설득력 있는 사업의 스토리,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여러분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젊은 친구들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 아이디어로 뭘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 놓치고 그냥
미끄러지는 거죠. 계속 AI 하다가.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잘 살려야 되는데 주둥으로 상금 입만 살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적으로는 전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업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엔 창업은 조금 더 감각적인 게 중요하고 돈을 벌고 영업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제 창업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자, 1인 유니콘이라고 하는 말의 현실.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이제 뭐 클로드를 써가지고 MCP를 써서 제미나이랑 연동하고 노트북 LM에 연결하면 이런 기업이 된다 그러면서 막 뭐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하는데 잘 보면은 되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 딱 끝이에요. 되긴 되는데 홈페이지가 그렇다고 무슨 막 몇천만 원, 몇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것처럼 휘황찬란하고 모든 기능이 구현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듯한 그냥 뭐냐 그냥 이 정도면 돈 안 들이고 만드는 거 지금 되게 훌륭하다 그 정도인 거지. 근데 그거는 내가 회사를 꾸리면서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건 되지만 그걸로 돈을 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AI로 1인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랑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관점에서 보면은 AI는 앞으로 모든 걸 대체할 겁니다. 로봇이 나오면서 더 많은 걸 대체를 할 거고 이제는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제조업의 영역도 확실하게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순수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혼자서 큰 거대 기업을 만든 1인 유니콘은 확실하게 가능해진다. 이건 하나의 트렌드고 앞으로 이미 왔고 앞으로 2, 3년 안에 조금 더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맞는 거고 미시적인 관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로 1인 유니콘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실상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런 흐름이 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1인 기업으로 해서 뭐 이것도 돼요 이제는 1인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뭐 MCP를 이용해서 여기서 끌어당겨서 일로 토스하고 이걸 또 이렇게 끌어서 토스하고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돌면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 허점이 계속 생기고 계속 뭔가 허접함이 들어가. 그래서 결국엔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누구도 돈 주고도 사지 않을 그런 퀄리티의 뭔가를 뽑아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손 안 대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텍스트 몇 개만 치면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딴 걸 누가 돈을 주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쉽게 이제 AI로 디자이너한테 돈을 막 내지 않고도 조금 더 쉽게 무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 같은 걸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보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되게 잘하게 할 수 있고 그걸로 홍보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품 소싱하고 그거 배송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원가 계산하고 돈 버는 건 순수하게 오롯이 대표의 몫이다. 그럼 그게 무슨 1인 유니콘이야 그게. 그냥 그거 대신하는 홈페이지 대신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게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좀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그게 굉장히 빨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스나 이런 개발자의 영역에서 사스 솔루션이나 이런 것 중에 굉장히 특정 분야에서 약간 틈새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확 커져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좀 빨리 갈 거다. 이른바 이제 메가커피 같은 케이스. 메가커피가 사실 보면은 저가형 커피로 그 안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싼 커피를 판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너무 뭐 고난이도의 무슨 뭐 스페셜티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뭐 몇천 원짜리를 해서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도 굉장히 쉽게 강치를 창출해서 사람들한테 금방 뿌릴 수 있어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니콘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 이걸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창패든 창중되건 좋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해서 갖고 오시는데 이거예요. 이 9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창업의 지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한번 걸어 드릴 건데 어쨌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거를 쓰시고 그 안에 글을 어떻게 쓰시는지도 뭐 제미나이 쓰시건 뭐 클로드를 쓰시건 알아서 쓰세요.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할 자격이 되어 있느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할 자격이 되어 있느냐. 나 AI 챗GPT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는 건 확인했는데 이쪽 분야 개뿔 아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요. 좀 시간을 두고 준비를 더 하세요. 괜히 뭐 사업 더 잘하겠다, 뭐 이걸로 나는 다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보지도 않은 영역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속단을 하는 거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도 신뢰예요. 신뢰라면은 물론 뭐 예의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비 창업 패키지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이제 좀 쉽지가 않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끝으로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해서 어떻게 그러는데 몰라요. 내가 버튼만 눌러서 커피 내리는 법만 알고 있다 그래도 운이 따라서건 다른 뭔가가 있건 카페를 차렸는데 되게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성공력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하는 건 사업의 성공을 진짜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원 사업 시즌 이외에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은 100% 만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단 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단은 자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심사위원도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죠. 얼마나 리스크가 많은데 그 리스크를 잘 알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좀 보지만은 결국 창업 지원 사업은 이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잘할 수 있는가. 단순하게 커피를 파는 사업이라도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정말로 잘할 수 있고 아이템이 정말 괜찮고 경쟁력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버튼 눌러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게 전부인 사람이라도 나머지 부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게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 시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런 거를 계속 짚고 넘어가시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라고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본질에 좀 집중을 해라. 그래서 오늘 얘기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좀 마무리를 하고 싶고 AI 유니콘은 분명히 나옵니다. 1인 기업 나오고 1인 유니콘 나오고 가능해요. 실제로 요즘에 좀 나오는 소규모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서비스만 조금만 접목해도 혼자서 사업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로 지원 사업 받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걸로 지원 사업 받는 건 완전 다른 얘기고 그걸로 지원 사업 받으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창업은 공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을 하겠고요. 뭐 컨설팅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 계획서 컨설팅 자꾸 나오시는데 요즘 그냥 원전 차단입니다.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거를 봤을 때 문의를 주시면은 뭐 혹시라도 뭐 유료로라도 어쨌든 할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창업의 지혜 시간으로 조금 뭐 많이 핫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어떻게 쓰면은 이렇고 어떻게 쓰면 이런 거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유료 강좌에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창업 새싹 강좌하고 창업 꿈나무 강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시를 들든 뭘 하든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런 방법론적인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유료 강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